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선 후퇴했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고 사실상 직무가 정지된 줄 알았는데 5일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저희 단독 취재에 따르면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최대한 버티고 다투겠다는데요. 오늘 대국민 담화를 열고 국헌 문란 세력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고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2개 안건을 제가하며 국정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야당은 빨리 시한폭탄을 제거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 번째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 21건 등 42건을 제가했습니다. 지난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들입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사의 수리 등 인사권 행사에 이어 법률안 제가까지 하며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을 재개한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한 뒤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통상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의결되는 당일 대통령이 제가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제가가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자진 사퇴를 거부하면서 탄핵 표결을 앞두고 대통령 권한 행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제가가 있어야 법률을 공포할 수 있다며 이틀 정도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망에 빠져 있는 윤석열에게 더 이상 국가를 맡길 수 없다며 한시라도 빨리 저 위험한 시한폭탄을 제거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모레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갑자기 29분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 내내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는데요. 2시간짜리 내란도 있느냐며 오히려 야당이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담화가 내란을 자백한 거라는 평가가 나왔고 이 통치 행위도 법률 안에서 하는 것이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닷새 만에 칩거를 깨고 다시 나타난 윤석열 대통령. 야당을 향한 날선 비난으로 네 번째 대국민 담화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결단이었지 내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날 담화는 언론에 몇 분 전 임박해서 예고됐는데 사과보단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국회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철수를 지시했다며 내란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계엄에 대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법리 다툼에 대비해 방어 논리를 미리 구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담화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상의 내란 자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 통치 행위도 법률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라며 탄핵 필요성을 본인이 직접 증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대통령은 담화에서 계엄 선포의 원인은 야당이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고가 임박하자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 국정을 장악하려 했다는 취지인데요. 이들을 범죄자 집단이란 말도 썼는데 민주당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은 거대 야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야당이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계엄 형식을 빌려 국민들에게 호소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이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국회 표결을 막으려 했다는 증언과는 반대입니다.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국회에 선전포고를 했다며 내란을 끝내지 않겠다는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대통령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도 설명했는데요.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는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자, 선관위는 본인이 당선된 선거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며 언제든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2분 뒤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과 사무실로 진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계엄군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정부기관에 대한 해킹 공격 이후 선관위가 국정원의 점검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 이후 결국 점검이 이루어졌지만 전체 시스템을 점검하지 못했고 보안 수준도 매우 열악했다고 윤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무력으로 점거했다는 점에서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담화 이후 선관위는 부정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며 언제든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과 다름없다며 윤 대통령을 규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대통령은 계엄은 오직 국방부 장관하고만 논의했다고도 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자신이 안고 간다고요. 하지만 사전에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는 사령관 진술과는 배치되는 발언이죠. 야당에서는 증거인멸을 공개 지령을 내린 거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장원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탄핵 표결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겁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는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고 모든 책임은 자기가 안고 간다고 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비상계엄이 사전에 모의됐다는 군 내부의 폭로와는 대치되는 발언입니다. 임무를 받은 시점이 일요일 12월 1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기본적으로 그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제가 유선 비화폰으로 받았습니다.
야권에선 내란죄 수사에서 계엄 관련자들의 진술이 쏟아지자 윤 대통령이 직접 입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대통령실은 탄핵안 가결 이후 대비에 착수했습니다. 자, 핵심은 최대한 다투고 최대한 버티겠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고 재판 생중계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법리를 따지겠다는 의지를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탄핵 심판을 대비한 전략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변론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변론을 사실상 포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달리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설명하고 국회와 다투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이 법정에서 출석하셔가지고 말씀하시지는 않겠지만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밝힐 것이다. 그런 취지입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직접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 국민들께 논박 과정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180일 안에 탄핵 심판 결론을 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장 기간을 최대한 채울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고려할 계획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3개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2개월가량 걸렸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대통령실이 세운 전략 하나 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를 적극 활용한다는 겁니다. 자,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진행 중이니 그 수사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헌재 심판을 멈춰달라는 건데요. 헌재가 이 요청을 받아줄까요? 유준 기자의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탄핵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헌재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하면 이 규정을 들어 헌재에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한다는 겁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탄핵 심판 정지 가능 규정이 명확한 만큼 다퉈볼 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규정을 근거로 고발 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중단됐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서원 씨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최순실에 대한 1심 재판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서로 상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시 헌재는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며 박 전 대통령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조항이 심판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만큼 결국 헌재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그동안 대통령 탈당을 요구해왔죠. 자, 대통령은 이 주변에 자진 탈당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대표는 오늘 대통령 담화 직후 대통령을 출당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 담화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을 출당 조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계엄 이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탈당하지 않겠다는 뜻을 측근들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측근은 채널A에 대통령은 탈당은 물론 출당 요구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출당 당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 지시로 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저녁 10시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대통령 제명 논의를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원칙상 한 대표 지도부가 제명 결정을 할 수 있지만
대통령 신분이 변수입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확정되는 만큼 대통령도 그에 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당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은 1호 당원이고 특별당비도 의원보다 8배 이상 납부하기 때문에 당원 지위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윤계는 대통령 출당에 반발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 출당시키고 제명시킨다? 한마디로 배신의 정치입니다. 배신의 정치의 아이콘이 될 것입니다. 친한계 한 인사는 당과 윤 대통령 사이를 끊어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한희 기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정치부 조영민 차장 나왔습니다. 짚어볼 대목들이 많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담화였어요? 겉으로 보면 매우 갑작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취재를 좀 해보면 사전에 이런 내용의 담화를 준비했던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일입니다. 대통령이 사과와 함께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 이런 내용의 담화를 했죠. 당시에도 오늘 담화 내용을 함께 언급하는 방안을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향후 로드맵이 정리되지 않았던 상황,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커지니까 최종 입장을 정한 뒤 오늘로 발표 시점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지금 말했듯이 뭐 미리 준비했다면 세 번째 담화는 당에 일임하겠다, 사과도 있었고 이선 후퇴. 완전히 오늘과 기조가 다른데요. 맞습니다. 임기를 포함해서 당에 일임한다더니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조기 하야 퇴진 제안은 거부했고요. 오히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고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실 설명은 당시부터 이 일임이란 단어를 놓고 한동훈 대표와 생각이 달랐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당이 탄핵을 비롯한 대야 공세에 나설 줄 알고 일임한 것이란 취지의 설명입니다. 그럼 그때도 조기 퇴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선택지는 2가지다. 가만히 앉아서 죽는 것. 그래도 끝까지 싸우면서 반전을 도모하는 것, 이렇게 말이죠. 가만히 앉아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에 한 대표가 조기 퇴진, 그냥 2개월 뒤에 물러나라고 하니 이제는 정면 돌파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한 겁니까? 29분 분량의 대통령 담화에서 핵심적인 발언은 크게 3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통치행위였다, 공직자 흔들리지 말아라, 마지막까지 싸운다, 이렇게입니다. 자, 통치행위였다. 이거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그 내란죄 혐의와 직결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대통령은 명확하게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내란이 아니라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는 겁니다.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느냐가 이 내란죄 관건인데 국회와 선관위에 군이 진입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 할애에 설명한 것도 이를 알기 때문일 겁니다. 선관위에 대해선 점검을 하러 갔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하라고 본인이 지시한 거다. 또 국회에 군을 보낸 거 역시 질서 유지 차원이었고 실무장도 못하게 했고 국회의원도 다 출입하게 했고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하면 애초 병력 철수할 계획이었다.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결국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주어진 만큼만 작동시킨 계엄령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특전 사령관 진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들었다는 특정 사령관, 그런데 당시 통화가 비화폰, 그러니까 보안폰으로 이뤄졌다 했습니다. 비화폰은 통화 기록은 있지만 녹음은 남지 않습니다. 물증이 확보될 리 만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대응하지 않았다는 해석인 겁니다. 참 녹화로 담화만 하고 그냥 퇴장해버려서 질문도 못하고 참 답답한데요. 맞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둘만 알았다 이 말을 두고는 증거인멸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던데요.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에 용산이 가장 애를 먹는 건 결국 대통령 밑으로 이번 일에 연루된 공직자들 입에서 나오는 증언입니다. 공직자가 직을 걸고 쏟아내는 진술들이 야당의 공격 지점이 되고 있거든요. 비상계엄은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다. 공직자는 흔들림 없이 매진하라. 당장 3시간 전에 계엄을 논의했다는 경찰청장에 대한 이 경찰 조사, 또 진술과도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더 이상 진술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진다. 일종의 신호로 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야당을 향해 광란의 칼춤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오늘 대통령 담화.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아직 돌아서지 않은 지지층에게는 결집의 신호가 될 것이고요. 오늘 새로운 원내 친윤 지도부를 결성한 당을 향한 메시지도 됩니다. 뭉쳐서 돌파하자는 메시지란 거죠. 그러면 기조는 버틴다로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된 거예요? 기조는 확실합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혹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기대치 못한 결론을 맞을지라도 대통령의 직접 변론, 탄핵 심판 생중계, 헌법재판소법 다퉈보기 등 쓸 수 있는 카드 다 쓰면서 최대한 버틴답니다.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판결까지 버틴다는 겁니다. 자, 이 버티는 게 가능한 겁니까? 선택지가 많지 않았던 대통령 입장에서 뭐 절박한 선택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을 만한 선택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선택은 장기간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갈등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군을 동원한 계엄에 대해 사과보다는 불가피했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는데 의총장에서 듣고 있던 여당 의원들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인물들도 많았습니다. 네, 조영민 차장은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며 당론으로 정하자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죄를 자백한 거라고도 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직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담화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선관위와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민주적 관점에서 용납하지 못할 담화였다며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당론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부결 당론을 뒤집자는 겁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앞서 대통령 담화 직전 한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 퇴진 제안을 대통령이 거부했다면서 그동안 국민들을 답답하게 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들께 답답함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후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하여 위헌 위법한 계엄에 관여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합니다. 모레 탄핵안 표결에 의원들이 모두 참석해 소신 투표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한 대표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를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한 대표 측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민들과 맞겠다며 해제 입장을 밝힌 이후 2차 승부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한동훈 대표뿐 아니라 당초 탄핵을 반대했던 지자체장들도 잇따라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7명, 탄핵 통과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중 처음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SNS 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 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1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는 탄핵이 능사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6일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전 의원은 6첨골단의 심정으로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며 찬성으로 돌아섰고 유정복 인천시장 또한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탄핵 찬성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종우 청년 최고위원과 한지아 의원이 모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 국회에서 진행될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려고 합니다. 이미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 5명에 더해 여당 내 공개 찬성 의원이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조국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그 사이 의원 승계가 될 경우 8표, 안 될 경우 9표가 나오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습니다. 가결까지 한두 표 남은 상황. 여당 내에서는 이미 탄핵 가결의 마지노선이 넘어갔다는 분위기가 대세입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여권 친윤계에서는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돼도 내란죄는 안 된다는 건데요. 정현주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죄로 보기 어렵다며 이유를 조목조목 들었습니다. 내란죄는 정권 찬탈이 목적인데 대통령이 찬탈할 정권이 있냐고 반문하며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 행위인데 그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바로 내란죄로 연결할 수 있냐는 겁니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는 부인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홍 시장은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이 아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달려 있으니 민주당의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냉철하게 판단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 담화를 두고 내란죄를 자백했다는 평가를 두고도 친윤계는 성급하다고 받아쳤습니다. 일부의 실정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분입니다만은 내란죄라고 이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 한동훈 대표께서 오늘 아침에 하신 발언은 매우 가벼운 발언이었다.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윤계가 내란 혐의를 적극 방어하는 이유. 외환 혐의와 함께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단 2개 혐의이기 때문입니다. 직권남용 혐의로는 현직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압박했습니다. 내란 범죄 행위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내란 범죄 행위가 아무리 미화한들 결코 통치 행위가 될 수도 없습니다. 내란 혐의를 두고 수사기관뿐 아니라 정치권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국민의힘 최 원내대표의 원조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일성은 하나가 돼야 한다였는데 당내 분열은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송진섭 기자입니다. 권성동 후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됐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5선 권성동 의원이 4선 김태호 의원을 72대 34, 과반 지지를 얻어 승리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 30분 전 갑작스런 윤 대통령 담화 소식에 어수선한 분위기로 진행됐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담화를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말.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임무는 물론 대선 승리까지도 온 원조 친윤.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김태호 의원은 친한계 지지를 받은 만큼 윤 대통령과 거리를 뒀습니다. 저는 물밑에서 대통령께 쓴소리를 가장 많이 했다고 자부합니다. 63%의 당원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한동훈 대표님과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 국민들께 무릎 꿇고 사죄 올립니다. 우리는 이제 맞잡은 대통령과의 손을 놓을 때가 저는 됐다. 권 원내대표의 선출 첫 일성은 당의 화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국민들을 향해서 다가갈 때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 원내대표는 곧바로 한동훈 대표실을 찾아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후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내란 관련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난장판이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비판하자 대표 사퇴하라는 고성과 반말이 쏟아졌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을 제안하자 친윤계 의원들로부터 곧바로 고함 섞인 반발이 튀어나왔습니다. 한 대표는 소리 지르는 의원들을 한 명씩 언급하며 일어나서 말씀하라, 반말하지 마시고요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자,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덕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자, 경호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덕 의원?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히자 의원들의 반발도 거세졌습니다. 한 대표가 다시 대통령 담화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은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라고 하자 다수의 의원들은 이미 보고 왔다며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고 왔어요. 네. 이제 그만합시다. 당대표로서 주관적인 입장을 내지 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대표님은 당대표입니다. 여기에 사감, 여기에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을 지금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관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의원총회 현장에서 계파 갈등이 고스란히 전 국민 앞에 생중계되면서 당내 분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지도부는 사퇴해야 한다. 친윤계 최고위원이 처음으로 입 밖에냈습니다. 한동훈 지도부 흔들기에 나선 건데 한 대표는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키를 쥔 장동혁 최고위원, 사퇴를 시사했다가 대통령 담화문 이후 다시 상황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홍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모레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지도부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탄핵 가결될 경우에 지도부 사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유효한지 여쭤보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친윤계 최고위원 중 첫 공개 발언입니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상황을 예단해 이야기하지 않겠다. 인요한 최고위원 측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당원 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한동훈 지도부는 붕괴되고 비대위 체제로 바뀌는 상황. 한동훈 지도부 운명을 쥐고 있는 장동혁 최고위원은 오늘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당초 탄핵 가결 시 최고위원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에서 상황은 바뀌었다며 대통령과 당의 입장 따라 탄핵 투표 여부, 거취 여부를 고민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아니 지금 탄핵에 대해서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논의 상황 지켜보고. 한동훈 대표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대표는 주변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계엄 막은 정당이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에 당을 내줄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진짜 책임감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네, 조현민 차장. 여당이 대혼란의 시대에 이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 사퇴 언급이 처음으로 지도부에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입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면서 한 대표와 충돌도 많았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하면 당 지도부 다 사퇴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되면 한동훈 대표도 정치적 책임지고 물러나란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이라는 건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됐으면 지도부는 책임져야 된다 이건가요? 맞습니다. 대통령실도 공개적인 발언은 아끼고 있지만 오늘 대통령 담화 발표 이후 스텝으로 한동훈 대표 거취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일반론적인 이야기라는 전제를 깔면서도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당 지도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았었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과 결이 비슷하죠. 한동훈 체제가 종료되면 오늘 뽑힌 친윤계 권성동
한동훈 원내대표 중심의 비대위 체제가 됩니다. 네, 앞서 리포트 보면 한동훈 대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 전혀 저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측근들에게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밝혔다고 하고요. 우리는 계엄을 막은 정당인데 계엄을 옹호하면 안 된다라고요. 친윤계를 향해 상당히 격앙돼 있습니다. 친한계 쪽 얘기를 들어보면 좀 어떤 거예요, 분위기? 친한계도 비슷한 반응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당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책임감을 강조했고 당 수습 역할 강조했습니다. 친한계에서는 물러날 생각 없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물러나느냐 이런 반응입니다.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키맨이 있어요. 네. 이 친한계인 장동혁 의원입니다. 선출직인 지도부 7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하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고 한동훈 체제가 끝납니다. 기존 친윤계 3명에 1명만 더 합류하면 가능한 일인 건데 친한계인 장동혁 의원이 그 키맨입니다. 앞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탄핵 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가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친한계 중에 친한계로 알려졌는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어제 한동훈 대표와 만난 뒤 대표실을 빠져나온 장동혁 의원 사진이 화제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 보이는 게 무언가 얘기가 잘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예측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 의원을 비판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본인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한동훈 대표 체제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협박을 한다는 게 전 그래요. 뭐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게 예. 한동훈 대표 참 사람 못 본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최측근에 두고서 정치를 하려고 했었던 건지. 그래서 지금 장동혁 최고위원의 입장은 뭐예요? 아무래도 오늘 대통령 담화 발표가 좀 변수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탄핵안 통과되면 지도부에 계속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랬었는데 오늘 담화로 인해 상황이 변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변했다, 좀 달라졌다. 예. 그러나 어쨌건 친윤 친하 오늘 보면 갈등을 피할 수 없겠죠? 오늘 친한계 조경태 의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그분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이제 윤석열 씨라고 하겠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출당하고 처벌해야 한다. 대통령 내란죄 아니다. 한동훈이 배신자다. 한동훈 대표와 친윤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크고요. 무엇보다 감정의 골이 깊어 당내 상황은 파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인 기자 조영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당 차원에서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 시간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되었습니다. 대국민 담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추하다 못해 추잡하다는 글을, 박지원 의원은 미치광이에게 군 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광기 어린 담화다. 미친 개에겐 몽둥이가 약이고 윤석열에겐 탄핵이 답이다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왜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또 직권을 중지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명징하게 보여줬습니다. 본인이 직접 증명한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이어졌던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일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국회 결단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긴급 체포 결의안 통과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담화의 충격파가 커서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 매우 불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당 차원의 긴급 체포 결의안이라도 채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없는 떼쓰기일 뿐이라며 최악의 자충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내란 혐의에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론을 내게 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라는 것을 사유로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모레 오후 5시 두 번째 탄핵안 표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차 탄핵안과 달리 2차 탄핵안은 내란 혐의 입증에만 집중했다며 특히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1차 탄핵안에 포함됐던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 등이 제외됐고 당초 2차 탄핵안에 포함시키려던 거부권 남발이나 시행령 통치도 최종적으로 2차 탄핵안에서 뺐습니다. 정책은 어떤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관련된 탄핵안을 작성할 때 군도덕이나 오해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좀 하라라는 지시를 하셨고 다른 문제들은 제외한 채 내란 문제에만 집중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신속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이 국난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당초 계획보다 발의가 하루 늦어진 것도 계엄과 내란 혐의만 다룰지 다른 문제들을 포함시키는 게 탄핵 심리에서 유리할지를 두고 검토하다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의 당론을 정했지만 찬성 4표, 기권 2표가 나왔는데요. 박자한 기자입니다.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95표로 야당 의석수를 넘어섰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김재섭 의원 등 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소희, 김용태 의원이 기권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일반 특검법도 함께 가결됐습니다. 김용태, 안철수,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이유는 조금씩은 다르다고 봅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는데도 공개 이탈표가 나온 겁니다. 3차 특검 법안보다 더 개약입니다. 또 다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탄핵안 통과 이후 법안을 이송할 계획입니다. 탄핵을 반드시 가결시키고 법안 이송을 그 직후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박자한입니다. 박성재 법무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안도 통과됐습니다. 국무위원 1명만 추가 탄핵되면 국무회의 자체가 와해될 수 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처리됐습니다. 법무장관, 경찰청장 탄핵안이 처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박 장관은 내란 모의 가담, 조 청장은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입니다. 박 장관은 송구스럽다면서도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 처리로 박 장관의 직무가 바로 정지되면서 국무위원 19명 중 15명만 남게 된 상황. 추가로 1명 더 탄핵되거나 사퇴하면 국무회의가 사실상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만약에 진짜 탄핵이 15인 이하로 떨어질 만큼 된다면 국무회의 구성 자체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도 내란 동조범으로 보고 탄핵안을 준비해뒀지만 윤 대통령 탄핵에 먼저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일각에선 탄핵 남발에 대한 역풍도 우려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가 탄핵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수사에 따라 내란에 동조한 게 드러나면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비상계엄 당시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직무가 오늘부로 정지됐습니다. 전례 없는 안보 공백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비상계엄령 선언 당시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박 총장을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며 제2작전사령관인 고창준 육군대장을 육참총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계엄 해제 이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반려해 직무를 계속 수행해왔습니다. 군 내부에선 초유의 수뇌부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자진 사퇴와 육참 총장의 직무 정지에 더해 대북 작전을 주도하는 핵심 부대들인 방첩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의 사령관들이 줄줄이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입니다. 방첩사 중간 간부들까지 합치면 군이 공개한 장성급 직무정지자만 7명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병력을 출동시킨 특전사와 수방사 예하 여단장급 지휘관들이 줄줄이 고발되면서 정상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군 지휘부 인사는 최소 2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직무대리자를 명확히 지명하고 있고 해당 부대에 위치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채널A에 삼성 장군 이상이 지휘하는 작전부대 20여 개 중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진 부대만 최소 5개라며 4개에서 5개 부대 중 1개꼴로 임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안팎에서 대북 대비태세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합참의장은 오늘 군사대비태세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채 임무에만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국회와 언론 앞에 선 군 장성들 일부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거나 묻지도 않은 군사기밀을 알아서 폭로하면서 별 맞느냐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김민군 기자입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6일 민주당 의원들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에게 딱 한 번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흘 뒤 국회 국방위에서도 처음엔 같은 주장을 반복하다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추궁 끝에 1시간 반 만에 추가 통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추가적인 통화를 하시거나 대화를 하신 건 없습니까? 예, 그 당시 상황은 그게 끝이었습니다. 또 전화를 받았죠. 그죠? 그 사실은 저 한 번만 더 묻습니다. 받으셨죠? 예. 계엄을 미리 알았다는 사실도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TV를 보고 비상계엄령을 상황을 인식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임무를 받은 시점이 일요일 12월 1일 정도 됐습니다. 군 최고 수뇌부가 관련 지뢰가 없는데도 스스로 민감한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 지휘 통제하는 곳의 위치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직접 만류하는 천극도 이어졌습니다. 그런 걸 다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까? 중요한 전투 시설에 대한 지금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끊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쌓아온 그 굉장한 자산들을 그냥 함부로 하나씩 날아가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국방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경찰 기동대 배치를 지시한 걸로 취재됐습니다. 이 내용은 최다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국회에 경찰이 처음 배치된 시점은 비상계엄 선포된 밤 10시 28분 이후로 알려져 왔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원의 지금 이 통제를 언제 시달하셨습니까? 22시 48분 맞습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계엄령이 선포되기 약 2시간 전인 오후 8시 반쯤 국회에 경찰력 투입을 지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당시 김 청장이 휘하 지휘관에게 구체적 설명 없이 국회 앞에 경력을 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서울 종로에 있던 경찰 기동대원 60명이 국회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이 국회에 낸 무전 녹취록에도 당일 저녁 8시 반쯤 해당 기동대를 이동 준비시킨 사실이 담겼습니다. 이례적으로 김봉식 청장이 현장에 직접 무전을 통해 계엄 포고령 내용을 근거로 들어 국회의원과 보좌관 출입을 다시 통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국방부 압수수색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사용했던 보안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단체들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경찰과 충돌했는데요. 송정현 기자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차량이 다니고 있는 도로 위를 우르르 달려갑니다. 이를 발견한 경찰관들이 다급히 길을 막아서고 실랑이와 몸싸움이 벌어지며 넘어지는 사람도 나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민노총 등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이 관저로 통하는 길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세종대로에서 4천여 명이 모여 집회를 한 뒤 용산 쪽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경찰이 미신고 불법 집회라며 막아서면서 충돌이 빚어진 겁니다. 집회 참가자 1000여 명이 관저 인근 도로를 점거했고 윤 대통령 체포 구호를 외치며 1시간가량 집회를 벌였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도로 바닥이나 경찰 차량에 탄핵 촉구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도로 점거 집회 여파로 한남로 도심 쪽 도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퇴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집회 참가자 측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는 탄핵 촉구 집회에 합류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연행되거나 체포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는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내고 있는 건데요. 김세인 기자입니다. 대통령실로 통하는 큰 길을 따라 형형색색의 화환들이 줄줄이 놓여 있습니다. 화환에는 탄핵 반대, 비상계엄령 지지 등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 응원하는 문구들이 적혀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울산, 제주 등 전국에서 보낸 화환들로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금까지 1,500여 개가 배달됐습니다. 지금 오늘만 50개가 넘었어요. 지금도 안에 주문이 또 들어와 있어요. 내용은 다 탄핵을 반대하는 거예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걸로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는 화환을 보내달라는 공지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녹사평 먹부터 이렇게 돼 있던데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놀랐습니다. 지지 화환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립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빨리 나라한테 살려야 될 텐데. 너무 과한 맹목적인 지지 같아서 좀 깜짝 놀랐고요. 나도 보낼 마음이 있는데 방송을 보니까 이게 엄청 많다 그러더라고. 서울 용산구청에는 화환을 치워달라는 민원이 접수돼 관련 부서가 처리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탄핵 정국의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 지우기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윤 대통령 사진이나 친필 사인을 떼고 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3차례 방문했던 재래시장. 윤 대통령이 식사한 식당에선 친필 사인을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손님들 항의가 빗발치자 철거한 겁니다. 대통령이 말 잘못하는 바람에 사장님이 화가 나가지고 손님들도 자꾸 뭐라고 하더라니까. 윤 대통령이 찾았던 다른 식당도 고민이 깊습니다. 대통령이 앉은 자리라며 현수막을 붙여놨지만 지금은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이대로 놔둬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요즘에 탄핵하고는 늘 안 뛰라고 그래. 아주 안 된다고 하면 뭐 볼 수 없죠. 많이 줄었죠. 윤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함께 떡볶이 먹방을 해 유명세를 탔던 분식집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대통령님 맛있습니까? 엄청 맛있습니다. 대통령이 방문한 곳으로 입소문이 났지만 현재는 벽에 붙여놓은 단체 사진을
윤 대통령이 없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탄핵 정국까지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 흔적 지우기는 점점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대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먼저 김정근 기자입니다.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오늘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유죄가 확정된 겁니다. 각종 서류를 위조해 자녀의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하는 등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개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부산대 의전원에서 딸 조민 씨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지만 조 대표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덕분에 조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또 징역 2년형을 마친 시점부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이나 총선 출마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당대표가 공석이 되는 조국혁신당은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습니다. 앞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가석방된 정경심 전 교수도 오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의원직을 잃게 된 조국 대표,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조만간 수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대법원의 징역 2년 확정 판결과 함께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 조국혁신당 대표. 지난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돼 임기를 시작한 지 6개월여 만에 국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이틀 뒤 국회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할 자격도 잃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깁니다. 윤석열은 탄핵됩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조 대표에게 수감 절차를 밟기 위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규정상 조 대표는 내일 일과 시간 중에 검찰에 출석해야 합니다. 조 대표가 이 절차를 며칠간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통상 최대 3일까지 수감 연기가 가능한데 병원 치료 같은 건강상 이유나 가족의 결혼이나 사망 정도가 사유로 인정된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대법원 선고 나흘 뒤 수감됐습니다. 모두 병원 진찰과 신변 정리를 이유로 형 집행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조 대표는 우선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교도소로 이감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조국 대표의 아들이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했던 최강욱 전 의원의 유죄도 확정됐습니다. 이 소식은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방송에서 조국 대표의 아들이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걔는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우리 사무실에서. 하지만 법원은 최 전 의원의 이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 원형을 확정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아들이 인턴 근무를 한 적이 없는데도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는 최 전 의원의 주장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조국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지난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1분 다툼은 뭘까요? 네, 오늘 오전 여의도와 용산이 긴박했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 오늘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 밝혔죠. 그런데 이른 오전 용산에서 이 한 대표보다 한 발짝 빠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입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실 움직이고 1분 뒤에 한 대표 발표하고 또 1분 뒤에 대통령이 발표하고 그런 모양새네요. 네, 취재해보니까요. 한 대표 측 원래는 이 원내대표 경선에 영향 안 주려고 의총 끝나고 입장 발표하려 했다는데요. 대통령실 기습 담화 예고가 들려오자 직전에 바로 탄핵 찬성 발표한 거죠. 대통령실도 한 대표 회견 끝나고 1분 뒤에 영상 내보낸 거고요. 1분이라도 빨리 발표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대통령이 이 조기 퇴진할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한 한 대표. 대통령이 담화로 사태 악화시키기 전에 먼저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혀서 주도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원내대표 선거 앞둔 후보들 양쪽 기싸움에 본인들 선거도 뒷전이 돼버렸습니다. 아무도 안 하길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만은 지금 나를 제일 존경하는 사람. 그러니까 왜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당대표도 하고 뭐 대통령도 하고 뭔 내용인지 모르겠고 관심이 없어지겠는데. 이렇게 중계되나? 안 되죠? 중계가 돼버렸네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여당 의원들 고개를 푹 숙이는데 뭘 차라리 안 봐요? 네, 보셨다시피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뽑는 의총이 열렸는데요. 대통령을 향한 한 대표의 작심 발언에 당내 분열상이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우리가 비공개로 좀 저 모습이 이제 차라리 안 보고 싶은 광경이란 거군요. 네, 이 친한계 장동혁 의원 그리고 탄핵 찬성 뜻을 밝힌 김재섭 의원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고요. 이 친박 유영하 의원도 탄핵은 안 된다며 격앙된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탄핵 공개 찬성으로 주목받은 김상욱 의원은 고개 숙인 채 곁눈질로 분위기 살폈고요. 당내 최다선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잘 차리지 못하는 현실인식에 대해서 좀 참담하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담화 이후 탄핵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여당은 여전히 개파로 갈라진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눈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내립니다. 출근길 경기 서부부터 눈발이 날리기 시작해서 오전에 차츰 그 외 서해안과 내륙으로 확대될 전망인데요. 이번 눈도 양이 많다는 게 특징입니다. 우선 모레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대 30cm, 제주 산간에 10cm로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내일 하루 수도권과 충청, 호남에도 많게는 7cm가 예상됩니다. 특히 늦은 오후 충청과 호남에 강하게 집중되겠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1cm 정도 쌓이겠습니다. 추위도 계속됩니다. 최고 3도에 그치며 오늘과 비슷한 추위가 됩니다. 춘천은 영하 5도, 안동 영하 3도에서 시작되겠고요. 진주도 영하 4도, 대구 영하 1도에서 출발합니다. 휴일까지도 서쪽 중심의 눈 예보는 이어지고요. 조금 더 추워집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한 이유 스스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야당에 경고를 하려 한 것이고 선관위에 대해선 점검을 한 거다. 그러면서 탄핵이든 수사든 끝까지 싸우겠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30분 가까운 담화, 사과는 딱 한 번이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이해 못할 계엄 싸우겠다는 대통령.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